그럼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1부에서 모성보건 제가 맡았고, 이제 세 개 챕터로 되어 있는 이제 모성 사망, 산화 제한,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이제 한 파트씩 좀 간략간략하게 다뤄보겠고, 2부 결핵은 이제 소연이가 맡아줬고, 이제 소연이는 이제 결핵의 치료법과 그리고 그 치료법의 한계와 해결 방안, 아마 다제내성 결핵이나 아니면 HIV와 관련돼서도 좀 추가로 다뤄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모성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성 사망의 정의는 임신, 출산 혹은 임신, 출산 및 출산과 관련된 질병의 원인인 임산부의 사망으로 정의를 합니다. 특징으로 이제 빈부격차에 좀 차이가 심한데, 이제 이게 그 2010년대에 이제 모성 사망의 이제 비율이 나타낸 지도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 쪽 약간 지역이 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다른 이제 좀 잘 사는 국가들에 비해서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추정되는 53만 6천 명의 모성 사망 중 99%가 이런 개발도상국들에서 발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빈곤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자료들도 있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불법적으로 유도된 낙태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보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누락이 됐을 수가 있고, 자료가 또 이제 형편없는 진단 능력, 그리고 이제 임신이 원인으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자료가 이제 제대로 수집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 이 정도보다 더 클 것으로 모성 사망의 비율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곤 국가 같은 경우에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응할 조정 전략의 유효성과 비용 효율성 산출이 더 어렵다는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모성 사망의 원인으로는 주로 이제 세 가지를 좀 많이 꼽는데, 첫 번째가 이제 출혈, 두 번째가 이제 자간증이나 전자간증으로 불리는 고혈압 질환. 그래서 이제 고혈압 질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고혈압 질환으로 인해서 신기능이나 간기능, 그리고 이제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감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균 상태에서 그 아이를 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무균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감염이 더 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을 먼저 보자면, 출혈은 이제 빈곤국가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이자 가장 잘 예방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적절한 인터벤션만 들어가면은 충분히 이제 사망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국가에서는 이런 적절한 인터벤션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모성 출혈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제 시기적절하고 능숙하게 산부인과 치료의 접근성을 좀 잘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곤국가의 문제는 이제 이런 치료의 접근성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하고 지방하고 약간 보건 격차 좀 많이 나듯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더 심하게 서울과 이제 시골의 그 격차가 나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려면 3시간, 4시간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접근성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숙련된 보건 인력의 부족도 당연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더 의료보험 보장 제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지나치게 의료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 사망에 좀 이제 극단적으로 좀 잘 보여주는 예시가 제왕절개 수술인데요. 저희가 이제 의대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겠지만 제왕절개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케이션 이제 좀 고려를 하면은 모든 임산부 중 적어도 1%는 필수 불가결하게 제왕절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국가에서는 이거 못하고요. 가난한 국가에서는 1% 미만의 제왕절개 수술률을 보입니다. 즉 이런 제왕절개 수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제왕절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를 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이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경제적 요인이 또 물론 있겠지만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끼친답니다. 문화적 요인의 예시로는 이제 더 가난한 여성일수록 흔히 전통적이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의 도움에 의한 출산 서비스를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의사보다는. 그리고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시에는 이제 약간 뭐 이런 전통 같은 거 있죠? 우리 집은 약간 부모가 남편이 아이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관습 같은 것이 오히려 전문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성의 좀 사회적 지위가 좀 낮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에 돈을 쓰는 일을 좀 꺼리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성 의사의 존재 자체가 이제 시설 기반의 출산 관리 받는 데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성 의사를 잘 선호하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모성 사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현재 아동 모성 보건 대비 이제 모성 보건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 그 모성 쪽 문제보다는 아동 쪽 문제 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이 이제 지금의 현실이고, 그래서 2006년 총 개발 보조 지원금의 1%밖에 모성 보건에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저희가 총 MDG라고 부르죠. 이런 8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다행히 5번으로 이제 항목으로 2000년 9월 이제 189개국이 모성 사망률을 4분의 3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제 MDGs가 당연히 설정이 됐고, 이것은 이제 안전한 모성 보건이 중요한 빈곤 근절 전략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약간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성 보건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자면은, 모성과 아동의 건강에서 이제 모성은 어디에 있는가, 모성 보건에 지금 집중하지 못한 세태를 좀 비판한 말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산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하 제한 같은 경우엔 이제 이런 산하 제한 전략이 등장한 배경은 가난한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가난한 국가에서 이제 이건 2010년 자료인데, 가난한 국가에서 확실히 보라색의 이제 출산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모성 보건 및 사회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이것의 가난한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것의 원인으로는 생식 가능한 연령 계층이 전체 인구 중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 비율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원치 않는 출산, 자신은 출산을 원치 않았는데 피임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약간 농경 사회나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희망하는 가족의 크기가 매우 크다, 약간 이게 좀 저희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산하 제한을 하는 목적은 이제 여성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는 아무리 출산을 많이 하더라도 출산에는 일단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출산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산하 제한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인구의 증가가 너무 과도하면은 사회 경제적 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이제 산하 제한 전략을 들고 올 수 있겠습니다. 산하 제한의 필요성으로 이제 인구에 만약에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있으면은 고용도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제 왜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또 이제 역시 식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잘 끼니를 잘 때우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경제가 침체된 국가에서의 인구 증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하라 사막이나 이남 아프리카에서 아까 전에 되게 출산율이 높았던 지역이죠. 하루 1달러 미만 생활하는 사람은 1981년에 1억 9,400만 명인데 2001년에는 경제가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1,600만 명으로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산하 제한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인구 보너스 효과라고 여기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산율 감소 20년이 되어 있으면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증가해서, 즉 이제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제 인구들이 더 증가하니까, 이런 것을 이제 첫 번째 인구 보너스 효과라고, 두 번째 인구 보너스 효과는 이제 은퇴 시기가 늦춰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층은 이제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거나 축적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구에 대한 사회 경제적 효과 외에도 중요한 것을 이제 모성 보건에서의 효과는, 유산의 90%, 조산의 20%와 관련된 사망과 질병은 이제 좀 이런 출산 간격을 좀 충분히 두고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피임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15만 명 정도의 이제 모성 사망을 막을 수 있고, 어린아이의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 합니다. 즉 이제 가난한 국가에서 산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또 이제 비용의 효과가 높고 혜택이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가족계획 사업으로 단계를 약간 이제 설정을 하면은, 먼저 이제 약간 이건 좀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 이제 종교 쪽의 사람, 이제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계획 사업 자체에 대한. 그리고 이 거대한 합의가 도출됐으면은 이제 대중적으로 현재 피임법의 사용과 소규모 가정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의 생각을 좀 계몽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중매체 등 좀 대중과 좀 가까운 매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문화적 지식과 개인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가족 계획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저희 나라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을 이제 여성복지원들이 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여성복지원들이 돌아다녀서 동기부여 및 상품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보건의료기관, 상품점, 지역사회, 이런 세 가지 주요 제공 체계들을 이제 지역적 특성 및 주요 피임 방법에 따라서 이제 피임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피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약간 수술을 통한 이제 피임을 할 수 있겠고, 상품점 이런 건 당연히 콘돔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이겠고, 지역사회에서도 약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여성 복지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피임 기구를 나눠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실제 산하 제한에 대한 그것을 한 적이 있는데, 1960년대에서는 이제 이런 문구 들어본 적 많으시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은 거짓골을 못 면한다. 19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는 이제 둘도 많다, 하나만 잘 키우자. 이것이 약간 이제 대표적인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가족계획 사업을 저희 나라도 이제 혜택을 본 쪽에 속하겠죠? 가족계획 사업을 하는 덕분에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것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영향이지만, 다만 이제 좀 약간 리바운드로 너무 이게 잘 돼가지고 현재는 이제 2000년부터 현재는 하나는 외롭습니다. 약간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런 다자녀 가구를 좀 하고 싶은 그 다자녀 가구 쪽을 지향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산화제약에 대한 이제 간단한 멘트를 끝으로 산화제약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화제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산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인류사에 있어서 변함없는 특성인 전쟁, 패스트 그리고 기견을 지지하는지도 모른다. 즉 산화제약 이렇게 했던 게 좀 잘못된 보건적은 아니었던 거죠. 저희 나라 입장에서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 배경은 이제 빈공국에서 가장 흔한 여성 부인과적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진단과 치료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많은 빈공국가들에서는 효과적인 선별검사들이 이제 선별검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는 HPV 바이러스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HPV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CIN 같은 이런 자궁경부암 소위 말하는 전 단계에서 이제 자궁경부암까지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며, 역시 약간 빈공국가에서 많은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는 저희 나중에 의대생 친구들은 배우겠지만 팝스미어, 약간 특이성은 높으나 민감도는 이제 60% 불과해서 좀 잦은 검사가 필요한 이런 HPV 바이러스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약간 이런 검사가 있고, 그리고 질경 검사, 그 팝스미어에서 위험한 병을 보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접 그 질경을 통해서 현미경 같은 것을 본 다음에 그 병을 실제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조직 검사해서 진단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인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부족하며 인력 및 시설 부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선별검사로 VIA라는 걸 소개했는데요. 저도 이거는 제가 실습 때 본 적이 없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직검사를 대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특이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좀 주로 많이 쓰는 검사 같아요. 그리고 HBV DNA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 나라에서 많이 쓰는 검사입니다. 고도의 이제 전암성 병변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포 검사가 보통 같이 하게 되는데, 이 HBV DNA를 알게 되면 검사를 하면은 이 HPV가 어떤 A형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나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에서 좀 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치료로서는 이제 많이 하는 게 주로 이제 좀 전 단계적 병변에서 뭐 뿔생검이라고 컴바이옵시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진행된 자궁경부암에선 자궁절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술이 필요하므로 당연히 이제 마취를 당연히 해야 되고, 마취나 아니면 그리고 여러 수술 장비들, 그리고 입원 환자 치료를 위한 주요 기반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게 좀 힘들겠죠. 그래서 뭐 대안으로 여기서 제시한 건 뭐 립이나 아니면은 그 크라이오세라피라는 이제 냉동요법을 제시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좀 비용이 좀 덜 들고, 그리고 마취 요구도 같은 것도 좀 이제 낮기 때문에 그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립 같은 경우에도 마취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냥 외래에서 하기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빈곤국가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스크리닝과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효능, 비용, 기술 요구사항, 지역 의료 인프라, 지역사회 인식과 지각을 바탕으로 적절한 이제 선별 검사나 아니면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험군인 여성 나이 대상으로 이제 한 번에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선별 검사인 VIA와 그리고 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 냉동요법을 실시하는 취소 패키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 맞춰가지고 좀 잘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있는데 HPV 백신은 이제 HPV 16N18 주로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백신들이에요. 가장 많이 바이러스예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 대표 바이러스 HPV 16 타입이랑 HPV 18 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높은 백신 가격이랑 그 다음에 성매개 감염에 대한 약간 백신에 대한 인식성, 그리고 이제 예방 지속성을 위한 지속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난한 국가들 자체적으로 좀 보급되기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WHO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기부재단 같은 국제적 중개인이나 기부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팔리에이티브 케어는 이제 좀 가난한 나라에서는 좀 외면받고 있는 의료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는 곳은 가난 국가이지만 그들의 이제 인생이 말기에 받는 치료의 질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막 호스피스 병동 이런 거 이제 좀 유명한데, 약간 이미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고통 없이 고통 없이 이제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해주는 의료인데, 가난 국가에서는 이 서비스를 6%밖에 받지 못하고, 특히 이제 아편유사제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마약 같은 마약류를 이제 많이 통증을 완화시키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국가에서 약간 빈곤국에서는 아편유사제에 대한 좀 오해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완화 의료에 사용되는 아편유사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톨스토이의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익숙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으며 특히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여성과 모성보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여성의 그 국가에 심어져 있는 여성의 사회적, 재정적 약간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성보건 증진을 위한 선결 과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부인과 질병에 대한 사회지식 확대도 있지만 그 여성의 이제 사회적, 재정적 역량 강화도 이제 모성보건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 책에서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써머리 하겠습니다. 모성 사망 첫 번째 배운 모성 사망 99% 개발도상국에 발생하고 주요 원인으로 이제 출혈, 고혈압 질환, 감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산부인과 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산화 제한. 출산율은 가난한 국가에서 높고 이는 이제 모성보건과 사회경제의 취약성을 야기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효과적인 피임 방법이고 이는 이제 모성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고 사회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적인 피임을 어떻게 하냐? 가족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산화 제한을 접근하는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효과적인 피임을 유도를 하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산화 제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이제 빈곤국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암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나 빈곤국에서 여전히 여건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효능, 비용, 기술 요구사항, 인프라, 지역사회 인식과 지원을 바탕으로 그 나라에 맞는 스크리닝과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진단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HPV 백신의 보급 및 완화 의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건과 빈곤 웨비나에서 결핵 파이트를 발표할 최소연입니다. 책에서는 결핵과 HIV 바이러스를 묶어서 빈곤국의 상황을 중점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이 상당한 관계로 저는 결핵만 중점으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개발된 결핵 치료 방법을 살펴보자면요. 1944년 셀먼 학스먼이 최초로 결핵균에 저항이 있는 항생제를 개발합니다. 그 후 1950년대 세 가지 항균제가 순서대로 개발되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투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개발된 병용요법이 현재의 결핵 치료법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50년대 항결핵제가 개발이 되고 앞서 개발된 항균제와 항결핵제를 섞어서 투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현재의 병용요법이 완성됩니다. 체로제와 치료법의 개발과 함께 사회적으로 위생, 영양, 보건 수준이 나아지면서 우리는 결핵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문제점들은 위생, 영양, 보건 수준이 높고 자원이 풍부한 다른 국가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러지 못한 빈곤국의 이야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병용약물요법에 내성이 있는 변형균의 출현입니다. 세계적으로 결핵 환자의 4% 이상이 이 변형균을 앓는 다제네성 결핵 환자인데요. 다제네성 결핵 환자들은 치료 약물에 내성이 있는 환자들로 치료 기간이 길고 효과적이지 못하며 치료 비용이 비싸서 환자들이 잘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빈곤국의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현재 개발된 약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항결핵제를 개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가래도말 음성 결핵입니다. 가래도말 음성 결핵은 현미경 검사법으로 결핵균이 발견 불가능한 결핵을 말하는데요. 이 질환이 특히 빈곤국에서 문제가 되는 까닭은 현미경 검사법이 현존하는 결핵 검사법들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빈곤국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검사법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가래도말 음성 결핵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파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결핵 사망률에 중대하게 기여합니다. 작가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해결법을 설명하는데요. 2003년 혁신진단기법재단에서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 수준에 맞게 현미경 검사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가래도말 양성 결핵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진단기술을 빠른 기간 안에 발견해서 현미경 검사법을 상용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가래도말 음성결핵의 진단, 약 감수성 검사, 잠재 감염의 발견을 위한 새로운 진단 도구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혁신진단기법재단이 현미경 검사법을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 수준에 맞게 향상시켜서 가래도말 양성결핵 치료에 기여한 것처럼 어느 장소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진단기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결핵 환자가 동시에 HIV에 감염될 때입니다. HIV와 결핵 모두 위생, 환자 면역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유행 지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주로 위생, 환자 면역 수준이 너무 낮은 빈곤국입니다. 실제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결핵과 HIV에 동시 감염된 환자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넘게 사망할 정도로 HIV 환자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결핵으로 뽑힙니다. 동시 감염 때 문제가 되는 까닭은요, 앞서서 가래도말 음성 환자가 그랬듯이 현미경 검사법이 사용 불가능합니다. 현미경 검사법을 이용하기 위해선 박테리아가 침 속에 고농도로 존재해야 되는 반면에 HIV 감염 환자들은 적은 박테리아를 가지기 때문에 현미경 검사법의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해결법은 앞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결핵과 HIV 감염이 빈곤을 대물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80%의 결핵이 발생하는 22개국 중에서 17개국이 저소득 국가에 해당될 정도로 이미 결핵은 가난으로 인한 전형적인 질병입니다. HIV 감염은 결핵만큼 빈곤과 정비례하진 않지만 빈곤은 HIV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합니다. 결핵과 HIV 동시 감염이 이루어지는 나이대는 주로 청년층으로 젊은이들이 경제활동 시기를 놓치게 해서 결국 1차로는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2차로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세계를 가난하게 합니다. 작가는 이 빈곤의 연쇄고리를 끊을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현재 빈곤국들은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없거나 부실하기 때문에 재정과 기술을 가진 타 국가들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빈곤국을 중심으로 총체적이고 수평적인 보건의료 체계 건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핵과 HIV 감염 모두 치료를 위한 후원금만큼 예방을 위한 후원금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방을 위한 후원금을 모아서 전염 가능성이 높은 인구 집단에게 체계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마약, 위생 요소들을 관리하는 예방과 관련된 공공정책이 필요합니다. 성과 마약은 예민하고 자극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개선 순위에서 늘 뒷순위로 밀립니다. 또한 미디어와 공공기관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까닭에서 섣불리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먼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HIV 감염 예방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과 마약, 위생 요소 등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항균제와 항결핵제를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과 나아진 위생 영양 상태로 결핵의 예방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현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다제내성 결핵.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항결핵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객담 도말 음성결핵. 어느 장소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진단검사법이 필요합니다. 셋째, HIV와 결핵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현미경 검사법 사용이 어렵고 빈곤과 워낙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해결책과 동시에 빈곤국을 중심으로 총체적이고 수평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설립, 예방 프로그램 개발, 성과 마약 등의 위생 요소들을 관리하는 공공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결핵의 치료와 한계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